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여러 번 언급해왔던 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여기 새겨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함이 새롭게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환하게 웃고 있는 윤 대통령 보이고요. 한국 시장은 열려 있고 제 집무실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주소도 저렇게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호 영업사원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도 이런 모습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목소리 직접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공직이라는 생각보다 기업의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멋진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들 상대할 때 이건 좀 갑질이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 자, 몇 번이고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좀 확인했습니다. 시중 은행들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퇴직금, 명예퇴직자들에게 평균 6억에서 7억 원 정도, 많게는 10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통 큰데 은행은 돈잔치 하냐? 말이 되느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물론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아두는 것이 적합하지 이걸 돈잔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은행이 예대 마진을 키워서 큰 이익을 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은행과 금융기관은요,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 특혜를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은행의 공적 역할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많은 특혜를 받았는데 그런 특혜를 이용해서 어찌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자기 직원들끼리 다 나눠 갖고 사회에 공적 기여를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그 특혜도 우리가 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 만큼 그 특혜에 대한 사회에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은행에 있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지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저 퇴직자한테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 이러는데 관여하지 말라. 그렇다면 특혜도 반납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민주주의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네. 흔히 정치적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 민주주의도 있어요. 경제 민주주의. 그게 이른바 이제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라는 건데 한때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뜨거운 논쟁거리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은행의 공공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완전 사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은행은 또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대 마진이 너무 크고 고금리로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금리가 높은 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물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이 최대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서민들의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높으니까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다른 여타의 연관상도 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금리를 낮출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저렇게 6억, 7억, 10억까지 받는다?
그러면 그게 납득이 가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볼 때 경제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윤 대통령이 저런 말은 저는 당연히 맞는 말이다.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단순히 관측입니다라는 차원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이러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판의 목소리, 지적의 목소리에 과연 시중 은행들이 얼마나 응답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 첫 합동 연설회를 어제 제주도에서 시작했고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어제 분위기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왕 반갑수당 재출마 지역도 당이 원한다면 이곳 제주도 좋습니다. 제주에서 20년 만에 총선 승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살뜰하게 책임지는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제주 신공항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통 보수정당 같이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손발이 척척 맞는 힘 있는 대표가 되어야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도 현안 문제 착착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저 김기현을 찍으시겠습니까? 자,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뭐 저렇게 이제 공개 연설하고 난 다음에 뭐 막전 막후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후보들마다 서로를 좀 깎아내리고 자신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손발이 맞아야 뭐 할 거 아니냐. 손발 안 맞는 당대표 세워봐야 의미 없지 않느냐.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렸고 안철수 후보는 홀로 설 수 있어야지. 아니 지금 김기현 후보가 자기 힘으로 지금 당대표 후보가 된 게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밀어주고 윤핵관이란 사람들이 밀어주니까 당대표 후보가 된 것이지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또 김기현 후보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연설에서는 이제 그 당정 분리, 당정 일체에 대한 이제 시각이 좀 나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김기현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정 일체가 돼서 이제 후보랑 당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좀 강조했고 네. 안철수 대표 후보는 이제 홀로서기. 네. 이제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어야만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 이제 인물론을 좀 강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정 일체론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시각이 완전 다르죠. 확연히 예. 다른 것 같습니다. 확연히 달라서 아마 오늘 연설에서도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를 가지고 또 다른 신경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있는데 부산에서도 뭐 뜨거운 연설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1차 컷오프 발표 나자마자 이게 조금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뭐 과열을 네. 그렇지만 뭐 피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성상. 그런데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줄곧 시종일관 대통령과 손발을 척척 맞힐 수 있는 후보다. 그러니까 당정대가 좀 혼연일체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좀 뭐 금기어라고 할까요? 탄핵이란 단어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이제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전에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뭐 대통령 잘못 뽑으면 뭐 1년 뒤에 손가락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그리고 이제 미래 권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보다는 저를 선택해야 손발이 더 척척 맞을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탄핵이란 단어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하더니 왜 아무 이야기가 없느냐라는 또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뭐 좀 간단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좀 그 선거에는 좀 자꾸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도 이제 나왔는데 네. 어제 제주에 이어서 이제 부울경에서 과연 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당정 일체란 말이 듣기가 좋죠. 당정이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집권 연대 내에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정책 지향이나 철학이 맞는 건 맞는데 전 당정 일체란 말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수직적, 종속적 관계로 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어요. 정치학자로서.
그 당과 사실 그 대통령 그 수평 관계를 해야 돼요. 최근에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격이 다르다. 어떻게 네. 대통령과 안현연대 때 그 얘기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대통령과 정당은 집권당이 대통령을 배출했거든요. 수평적 관계이면서 그러나 건강한 견제와 긴장 관계가 유지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 나가는 이런 관계가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도 경선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전 당정 일체란 말을 행여나 혹이나 그래서 윤심이라는 말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윤심의 다른 단어가 되면 안 된다. 당과 적은 다른 개체를 해야 돼요. 다른 개체지만 큰 틀에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로 볼 때 당정은 저는 일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항상 수직적 관계가 되죠.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해서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왜 당정 분리 얘기를 했겠어요. 늘 당과 청와대는요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맨날 표현한 게 뭐 여의도 출장소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반성하에서 당정 분리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이후에 다시 당정 일체로 지금 가자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고 당정 일체와 당정 분리 사이가 가장 바람직한 거죠.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안철수, 김기현, 천하람 아마 네 사람 모두 다 절박하게 선거를 뛰고 있을 텐데 그만큼 잡음도 많이 들리고 시끌시끌합니다.